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판다스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소팅 부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정렬을 해야 될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거는 이제 그것을 하는 예시를 보여주는 건데, 동일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사용을 할 거고요. 소팅을 할 때는 우리가 sort values라는 메소드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values의 input은 내가 어떤 칼럼 값을 가지고서 sorting을 할 거냐 그걸 정해주는 건데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에서 보이는 것처럼 먼저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죠. 위에서 지난 시간 했던 걸 보면 원래 데이터를 보도록 하죠. 원래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에, 그 그냥 뭐 아이디로만 소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디랑 리턴 두 개의 칼럼에 대해서도 소팅할 수도 있고 우리 엑셀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 개의 칼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소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먼저 아이디로 소팅을 하고 그 다음에 리턴으로 소팅을 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인덱스 소팅을 할 수도 있어요. 인덱스를 기준으로 소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sort index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sort index. 이건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는 우리가 그 여기 원래 데이터를 좀 출력을 해놓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게. 이게 원래 데이터인데 원래 데이터는 이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sort index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내림차순으로 하라. 그러니까 어센딩이 이제 오름차순이잖아요. 근데 false로 하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돼서 그렇게 되면은 2003년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쭉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어센딩이라는 이 옵셔널 아규먼트는 이거 없으면 이제 디폴트로는 오름차순으로 소팅이 되는 거고요. 이 sort values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없다는 얘기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통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describe라는 펑션을 써도 몇몇 값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그거 외에 이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어떤 칼럼의 평균 값을 구하고자 한다. 혹은 표준 편차를 구하고자 한다. 스큐니스, 컬토시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특정 칼럼에 대해서 했었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 프레임이 지금 현재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 id라는 칼럼은 문자열을 갖고 있고 return이라는 칼럼은 이제 숫자를 갖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그냥 써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전체의 mean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은 문자열에 대해서는 평균이라는 게 정의가 안 되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 프레임이 전부 다 숫자들만 갖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었다면은 제가 그냥 평균 하면은 각 칼럼의 평균 값들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거를 하나 갖고 와서 그러니까 숫자로만 돼 있는 걸 갖고 와서 하면은 이제 각 칼럼별로 이제 평균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각 칼럼별로 값이 하나씩만 나오니까 이제 그게 시리즈 형태로 나오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다스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룹 바이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어떤 값에 따라서 그룹을 지은 다음에 각 그룹에 대해서 어떤 특정 오퍼레이션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얘를 뭐 날짜별로 묶어서 뭐 평균을 구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 그 아이디별로 묶어서 평균 그러니까 말 그대로 BTC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수익률의 평균이 얼마냐 이더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그렇게 각 코인별로 평균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제가 이 데이터를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지은 다음에 그럼 이제 같은 아이디끼리 그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평균이라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요 리턴의 칼럼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가 이제 해주는 게 그런 것이 되는데 그 어딨죠? 예, 여기서 그 만약에 내가 날짜별로 그룹을 지어서 이 두 개의 코인 BTC와 이더리움의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 각 연도별로. 그러면 제가 날짜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이 리턴 칼럼의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출력을 해보면은 날짜별로 이제 값이 하나씩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코인의 평균 값이 되는 거죠. 두 코인의 리턴에. 그 다음에 그 뭐 아이디별로 각 코인별로 내가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인별로 그 표준 편차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지금 이 두 가지에서는 이제 뭐 평균만 구하고 표준 편차만 구하고 한 가지만 했는데 그 우리가 에그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그 여러 개의 그 계산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내가 먼저 아이디 별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각 그룹 내에서 수익률의 평균과 죄송합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시 써보면은 사실 이제 따로 할 수도 있었겠죠. min 하면은 그 리턴의 미니멈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 또 맥시멈을 계산을 할 수도 있었겠죠.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 이게 이제 좀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걸 동시에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에그리게이트라는 이제 의미인데 에그리게이터고 그 리턴에 대해서는 그 min하고 max 그 함수명은 보통 이렇게 그냥 그 스트링형 문자열로 이렇게 그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 결과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리턴의 min은 뭐고 이거고 max는 이거다. 각 코인별로.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항상 데이터 프레임이 칼럼이 하나 그 칼럼이 제가 하나라는 의미는 칼럼의 그 레벨이 하나잖아요. 그죠? 얘는 아이디, 얘는 리턴. 근데 사실 그 칼럼의 레벨이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레벨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레벨에서는 리턴이라는 게 이제 두 개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레벨에서는 이제 하위 개념으로 민하고 맥스라는 칼럼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인덱스도 지금까지 보여드린 예에서는 우리가 인덱스가 레벨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여러 개의 레벨을 갖는 인덱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그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concatenation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1, 2, 3, 4 이렇게 값을 갖는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그 1, 2, 3, 4, 5, 6 그러니까 얘 칼럼이 3개인 거예요. A, B, C로 돼 있는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그 각각을 먼저 프린트를 해준 다음에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분자를 좀 넣어주죠. 그 먼저 이제 df1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df2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제 칼럼 A랑 B는 이제 중복이 되고 C는 이제 df2에만 있고 df1에는 없죠. 이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컨캣이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컨캣 안에 이제 두 개가 이제 그 리스트 형태로 리스트의 아이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 개를 그냥 위에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붙인 게 돼요. 그러면은 붙이면서 이제 C랑 칼럼은 두 번째 거만 있으니까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 C 컬럼에는 난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missing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거는 그대로 붙고요. 이렇게 되고 이 컨캐터네이션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직적으로 한 거고 수평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 엑시스 1이라고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로 엑시스는 0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엑시스 1이라고 해주면은 얘를 이제 수평적으로 이렇게 병합을 하게 되는데 먼저 df2는 제가 좀 다르게 정의를 해봤어요. 지금 이제 이번엔 이제 df2가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df1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죠? 이번에는 이제 칼럼이 중복되는 게 없죠. 그리고 인덱스는 이제 0, 1, 0, 1 동일하고 얘를 이제 수평적으로 컨캐터네이션 하면은 두 개가 그냥 붙어서 A, B, C, D, E 하고서 값들이 쭉 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두 개의 인덱스가 달랐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인덱스가 뭐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값이 미싱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또 다른 이제 그 병합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머지라는 게 있는데 이 머지는 그러니까 그 컨캐터네이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직적으로 병합을 할 때는 이제 칼럼을 서로 매치를 시켜서 병합을 하고 수평적으로 병합을 할 때는 이제 인덱스를 매치시켜서 병합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만 그 머지는 제가 어떤 특정 칼럼 혹은 인덱스의 값들을 갖고서 이렇게 머지를 해라 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보면은 명확해질 텐데 먼저 이제 그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제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연도와 이제 수익률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 df2는 연도와 거래량, 볼륨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보시면은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있고 두 번째 프레임은 2000년, 2001년, 2003년, 그러니까 2002년이었고 2003년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병합을 내가 하는데 연도를 기준으로 병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pd.merge 그다음에 두 개 df1, df2 이렇게 차례대로 써주시고요. on이 어떤 데이터, 어떤 칼럼을 기준으로 머지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on year 하면은 나는 이 year 칼럼을 기준으로 병합을 하겠다. 여기서 이제 하나였지만 사실 여러 개의 칼럼을 기준으로 병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칼럼 명들을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how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df1이죠. df1을 기준으로 병합을 할 거냐, df2를 기준으로 병합을 할 거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left는 이제 df1이 되는 거고, right는 df2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고, outer는 두 개의
그 합집합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left 머지를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어때? left가 얘잖아요. 얘는 그 2어에 0, 1, 2 세 개만 있죠, 그죠? 그래서 left를 기준으로 머지를 하면은 이 2어는 그대로 0, 1, 2 이렇게 세 개만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근데 지금 볼륨이 2002년에 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2년의 볼륨은 그 난이 돼버리고, 그리고 2003년의 볼륨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 2003이라는 값 자체가 여기 없기 때문에 걔는 그냥 병합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가 오른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df2를 기준으로 병합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 이어가 2000년, 2001년, 2003년 여기 있는 것들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는 얘는 2003년에 그 리턴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난이 되는 거고, 그리고 2002년의 리턴은 그냥 병합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우터 머지는 아까 합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 두 개의 합집합이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합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어는 그리고 각각 없었 값이 없는 행에서는 그냥 난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턴은 우리가 2003년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볼륨은 2002년에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난이 들어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어떤 사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간단한 그 문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되게 작은 데이터를 갖고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판다스를 이용할 때는 보통은 상당히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갖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써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써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대부분 이제 파일에 저장이 돼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옮기고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제가 저 이전 강의에서 한번 이 파일을 읽어오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제가 이 구글의 컬랩을 쓸 때는 얘가 어떤 로컬 드라이브를 직접적으로 액세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다가 그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데이터를 올린 다음에, 그죠? 제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를 올린 다음에 이제 그걸 읽었었죠, 그죠? 근데 데이터량이 크면은 사실 그걸 올리는 게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문제는 내가 그 데이터를 읽어서 뭔가 변형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변형하고서 다시 그냥 였다가 저장을 해버리면은 그걸 이제 다운로드 안 하는 걸 깜빡하고 이 세션을 종료해버리면은 날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작업한 게 다 날라가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클 경우에는 이제 였다가 업로드 시키기보다는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읽어오는 게 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드라이브가 보이는데 이건 제가 이미 그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게 안 보일 텐데, 이렇게 였다가 추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구글 드라이브를 그걸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똑같이 그냥 카피해서 이렇게 이런가 보다 하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 드라이브 마운트 하면은 제 구글 드라이브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가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 뭐 복사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가상으로 액세스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제가 여기 파일을 직접적으로 업로드하지 않고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얘를 이제 마운트를 하고, 왜 갑자기 일어나왔죠? credential unsuccessful. 이상하네요.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그냥 세션을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션 시작하는 게 비활성화가 돼 있죠?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그냥 제 파일 자체를 다시 한번 로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까요? 이제 되네요. 이상하네요. 왜 에러가 났었을까? 예, 보통 이제 이런 메시지가 뜰 텐데, 그럼 이제 뭐 커넥트 구글 드라이브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그 컨티뉴 해주시고 또 컨티뉴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될 겁니다. 마운티드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읽을 텐데 이거 파일명이 좀 잘못됐어요.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파일을 바꿨는데 여기 수정을 안 했네요. 됐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려드린 파일 중에 이런 파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size underscore mom underscore returns라는 파일이 있었을 텐데 이게 무슨 파일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파이낸스 쪽에서 이제 리서치를 할 때 많이 쓰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케네트 프렌치라는 교수의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인데 뭐 거기 이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폼 사이즈랑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멘텀이라는 게 있는데 모멘텀을 기준으로 그 6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거예요. 미국 주식 시장에서. 뭐 그 의미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 그냥 6개의 포트폴리오 미국 주식들 묶어서 6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것들의 월별 리턴을 계산한 데이터를 제가 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올려둔 게 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읽어서 좀 간단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볼게요. 그 여기도 좀 잘못됐네요. 그 저는 이제 그 파일이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이 드라이브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 뭐 이제 SKQ 티칭 해가지고 요 위치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써주고서 읽는 건데 혹시나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다른 위치에 저장을 하셨다면은 요 디렉토리 위치를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각자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이 파일을 읽는 함수는 메소드는 판다스의 read underscore csv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읽어드릴 게 이제 CSV 파일이거든요. 뭐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CSV라는 것은 이제 그 콤마 세퍼레이티드라는 뜻이고 콤마로 칼럼들이 구분된 그러한 데이터 파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읽어드릴 때는 우리가 이제 read CSV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 뭐 좀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 뭐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들 혹은 이제 뭐 피클이라는 것도 있는데 많이 쓰는 것 중에 뭐 피클 형태의 데이터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심지어 엑셀 파일도 읽을 수가 있어요. read excel이라는 함수가 존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각각 그 파일 형태에 따라서 그에 맞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CSV라서 이 함수를 쓴 거고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왜 또 에러가 날까요? 제가 아까 세션을 이 전체 세션을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판다스 임포트 했던 게 없어졌네요. 그걸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뭔가 에러가 난 것 때문에 이 전체 그 세션을 재시작해 하다 보니까 이거 했던 게 사라져서 그랬던 거고, 지금 다시 임포트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무료게 되겠죠. 읽었어요? 한번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원래 데이터도 한번 열어볼까요? 요건데 엑셀로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 read CSV를 파일을 읽을 때 어디 갔죠? 그냥 읽으면은 얘가 첫 번째 인덱스는 그냥 0, 1, 2, 3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칼럼들, 그러니까 이 모든 칼럼들은 다 데이터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인덱스 칼럼이 0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첫 번째 칼럼의 값을 인덱스로 사용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칼럼의 값, 즉 그 연월인 거죠. 연월이 이렇게 인덱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칼럼, 이 칼럼 이름들은 이제 원래 존재하는 이름들 그대로예요. 그거 별로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그냥 한번 그 정보를 한번 좀 볼까요? 보면은 뭐 보이는 대로 이런 칼럼들이 있고 전부 다 플롯 타입이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 원래 이 데이터는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받으면은 데이터가 1927년인가부터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그냥 그 앞에 부분 다 자르고 2000년 이후의 데이터만 이렇게 따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파일 사이즈가 좀 되게 작습니다. 그 현재는 인덱스에 따로 이름이 없어서 제가 인덱스의 이름을 그 index.name 해서 date라고 이름을 줘줄 거고요. 그 처음에 그냥 얘가 읽어드릴 때는 이거를 그냥 스트링 형태로 읽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그 날짜 형태로 변화를 하면은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날짜와 관련된 그 조작들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변환을 할 텐데, 그거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toDateTime이란 메소드가 우리가 그 날짜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한다는 뜻이고요. 어떤 걸로 이렇게 변화를 할 거냐? 인덱스를 그렇게 변화를 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 포맷이라는 것은 현재 현재 어떤 형태로 돼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 볼 필요 없이 위에서 보면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연도는 네 자리 숫자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mm이죠, 그죠? 그러니까 월은 두 자리 숫자로 표현이 되고, 그게 이제 붙어 있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문자 y는 이제 네 자리 연도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소문자 y는 이제 뒤에 마지막 두 자리만 의미를 하고, 그래서 그 퍼센트 대문자 y는 이제 퍼센트 대문자 y, 퍼센트 m 이렇게 쓰면은 지금 현재의 데이터 포맷이 mm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돼 있는 이 인덱스를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바뀐 걸 아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면, 날짜 형태로 바꾸면은 그 무조건 1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그 1은 무조건 1이라고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간단한 몇 가지 데이터 프로세싱과 분석 관련된 예제를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그 descriptive statistics를 보고 싶다면은
이렇게 describe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뭐 count, mean 뭐 이렇게 좀 나올 거고요. 이 count라는 게 사실 여기서는 이제 다 똑같은 값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왜 이게 그 각 칼럼 각 로우의 개수가 모든 칼럼에 대해서 동일한데 어떻게 카운트가 다를 수 있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카운트는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셉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특정 칼럼에 난 값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미싱 밸류가 있으면은 그거는 제외하고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이 카운트가 난 값이 포함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난 값이 없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나온 거고요. 그렇게 되고 한번 누적 수익률을 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적 수익률을 그 예, 예, 예. 우리가 누적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가 잠깐 어디 써볼까요? 우리 쭉 수익률 타임 시리즈가 있으면은 누적 수익률은 어때요? 뭐 1 플러스 R1 그러니까 첫 번째 수익률 곱하기 1 플러스 R2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우리가 총 t까지의 타임 시리즈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누적 수익률을 계산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이건 마치 내가 처음에 1만큼 투자했을 때 이 마지막 시점에 총 얼마가 되느냐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거기서 다시 1을 빼주면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한 거 빼고 순수하게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얼마냐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1 플러스 먼저 그 1 플러스 R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익률들이 그 퍼센트로 저장이 돼 있어요. 이 엑셀 파일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0.01을 곱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퍼센트가 아닌 그냥 일반 수익률 형태로 바꿔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여러 개의 칼럼 중에서 그냥 하나만 골라서 이 첫 번째 걸 골라서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첫 번째 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쭉 나올 거고 걷다가 0.01을 곱해서 이제 퍼센트에서 그냥 일반 수익률을 바꿔주고요. 걷다 더하기 1을 해주고 여기 1을 다 더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다 다 1을 더해준 죄송해요 여기죠. 전부 다 여기다 1을 더해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전에도 우리 그 넘파에서 쿰프라드라는 게 있었죠, 그죠? 여기도 있는데 그 쿰프라드 하면은 얘를 누적해서 쭉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1 플러스 R1만 하고 두 번째는 1 플러스 R1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2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누적 수익률이 어떻게 증가해 나가는지 그 타임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1을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이건 이제 그냥 얘는 그냥 첫 번째 월의 수익률하고 동일을 할 거고요. 처음에 마이너스 0.51이죠. 근데 이건 퍼센트니까 바꾸면 0.0051이 됐겠죠. 예. 그다음에 얘는 이 시점까지의 누적 수익률, 얘는 이 시점까지의 누적 수익률 이렇게 각 시점까지의 누적 수익률이 됩니다. 되는 거고. 그럼 그걸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 결과를 제가 쿰 리턴이라는 것을 저장을 했는데 쿰 리턴 닷 플롯 하면은 얘가 그냥 바로 이 날짜를 x축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수익률 상당히 좋네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를 더 볼게요. 우리가 히스토그램도 이제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칼럼을 정해서 히스트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고요. 우리 히스토그램을 보통 그릴 때는 이제 빈의 개수를 뭐 그 정의를 해서 각 빈에 이제 그 값이 몇 번 들어가는지 그 빈도를 계산하는 게 히스토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빈스라는 게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빈스를 뭐 20으로 하면은 총 20개의 빈이 생성이 되는 거고, 뭐 얘를 10으로 하면 총 10개로만 데이터를 이제 나누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거 보실 수가 있고, 꽤 노멀 분포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다음에 이 뭐 50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이제 이게 퍼센트니까 50%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45% 정도 되겠네. 45% 정도의 수익률이 난 적도 있네요. 한 달 동안에. 스캐터 플롯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두 개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포트폴리오와 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스캐터 플롯을 그릴 때는 우리가 df 플랫 스캐터 한 준 다음에 첫 번째는 x축에 들어갈 칼럼, 두 번째는 y축에 들어갈 칼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스몰 로우 프라이어라는 거는 이제 작은 회사들 중에 과거에 수익률이 낮았던 애들, 얘는 큰 회사들 중에 과거에 수익률이 낮았던 회사들, 이제 그런 의미인데 두 개가 상당히 이렇게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판다스의 기초 강의, 뭐 사실 판다스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지만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뭐 AI 툴이나 그런 걸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법만 이해할 수 있으시도록 제가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엑서사이즈가 또 하나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일한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그 모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누적 수익률만 제가 골라서 그려봤는데 이 6개 포트폴리오 전부의 누적 수익률을 따로따로 그리는 거에 그냥 이거 또 반복하면 될 테니까 그 의미가 없고 하나의 이 차트에다가 6개를 다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각 포트폴리오의 연 평균 수익률 한번 구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데이터 자체는 우리 월 단위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그 연 단위로 묶어서 각 연도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보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은 우리가 그룹 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얘를 연 단위로 그룹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연 값만 들어가 있는 칼럼이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좀 이제 단순한 방법은 이 날짜로부터 연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좀만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날짜부터 연을 쉽게 뽑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연을 뽑아낸 다음에 그 연만 그걸 새로운 칼럼에다 저장을 하고서 그 다음에 그 칼럼으로 우리가 그 그룹 바이를 해서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룹 바이 펑션에서 칼럼을 지정해 주는 대신 애초에 이 인덱스에서 연만 뽑아내서 그거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좀 이 기초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강의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그 AI한테 물어보세요. AI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잘 알려주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항상 처음에 먼저 스스로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 맞게도 못한다거나 할 때 그런 AI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각각의 포트폴리오의 이 전체 기간 동안에 이 평균 수익률, 그 다음에 이거죠. 평균 수익률, 그
그다음에 수익률의 표준 편차, 그리고 그 비율, 그렇게 세 가지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을 표준 편차로 나눈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샤프 레이셔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해보시고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 강의가 파이썬의 기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